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93만원이고요. 플러스 2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12월부터 그 전업투자로 해서 단타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일 연속 많지는 않지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이 가장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잃지 않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투자라는 관점으로 약간 여유로운 투자 이런 느낌으로 해왔었는데 12월 들어와서는 마지막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런 느낌으로 정말 악착같이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22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방송이 길면은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이야기하면 또 이 뜻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 방송 내용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그 다음날 방송할 때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빠졌는데요. 제가 이틀 전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봉 느낌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나스닥이 문제다, 나스닥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양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밀렸지만 0.84%밖에 안 밀렸지만 이 모양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모양이 딱 상봉 그림으로 해서 밀리고 있죠. 그리고 이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 반도체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그림이 완전히 무너져서 밀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엔비디아가 상당히 모양이 또 안 좋게 밀려버렸습니다. 고점에서부터 많이 밀렸죠. 엔비디아는 이제 AI 쪽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 종목들하고 그 다음 AI 관련주들,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AI 관련주들하고 이쪽 전부가 묶여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밀려버리니까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전지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전기차들을 비롯한 이쪽으로 또 하락 압력을 받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지수들이, 종목들이 다 밀리니까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개인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반도체 쪽, 최근에 이제 원래는 2차전지 쪽으로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해서 매매를 많이 했었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2차전지였는데 2차전지가 업황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입니다. 밀리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쪽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옮겼는데 이 반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삼성전자부터 지금 꺾이는 모양이 나와버렸죠.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외국인도 매도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2차전지, 반도체, AI 이런 쪽 종목들이 전부 다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로봇이죠. 이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 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줬었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생산을 늦추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얻어맞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까지 죽어버리니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 돈이.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보다 국내 증시가 훨씬 더 하락 압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체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면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제부터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모양이 안 좋죠.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 완화로 인해서 끌어올렸는데 이제 보니까 경기 침체 쪽에 대한 어떤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증시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금리 인상하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하는 거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락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경기 침체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침체가 되고 생산이 안 된다.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침체 쪽으로 그림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대주주들 매도 못하게 막아놔도 그래도 안 되죠. 밀립니다, 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니고 경기 침체 쪽으로 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그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다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량주 쪽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같은 이런 우량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려면 하락이 멈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방향을 돌리는 느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지금 뒤로 밀렸는데요. 코스닥은 제가 안 봤는데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꺾였죠. 그래서 이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밀리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쉽지 않다. 제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들어서 단타 매매를 데이트레이딩에다가 수익 매매 이렇게 하면서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종목을 선별할 때 지수가 꺾이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독감이라든가 조리 독감 같은 혹은 오늘 강했던 게 또 뭐죠? 히토류 관련한 이런 쪽 이런 식의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종목들이 더 관심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군을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저한테 그렇게 내일장에 지수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떤지를 결과를 보고 아침에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저녁에 미증시가 안 좋았다. 그럼 우량주 말고 테마주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매매하면 되는 거고. 지수가 급반등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테마주 좀 팔고 우량주 쪽은 많이 내려온 우량주를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이겁니다. 상한가도 많이 나왔죠.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소화 쪽으로 해서 많이 걸린다는 이 폐렴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 또 한 섹터가 뭐냐면 요소수 관련한 부분. 중국에서 요소수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려던 요소수를 통관을 안 시키고 막고 있다. 이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그 뉴스 어제 처음 접하고 나서 KG케미칼이 어제 대장격으로 해서 떴다가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풀리질 않으니까 이게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해서 오늘 또 갭으로 떴는데 오늘은 여기다 한술 더 떠갖고 유니온이 또 그쪽하고 또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쪽에 전반적으로 이제 유니온으로 확산돼 가지고 유니온이 20몇 %대까지 강하게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한다는 통보를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요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중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수출을 좀 일시적으로 국내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라. 이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수출을 못하는 것 뿐이지 요소수를 기분 나빠가지고 히토류처럼 생산을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경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원 무기화 차원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요소수가 3월까지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90%인데요. 그 이전에 60몇 %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바꿔 말하면 과거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여차하면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약간 좀 비싼 거 사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 3월치까지니까 아직 상당 부분이 많이 있죠. 3월달까지 중국에서 계속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이 테마가 과거 요소수 테마처럼 급등하는 요소수 없어서 난리나는 그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63%까지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베트남이나 다른 쪽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니까요. 여기 대응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은 안 생길 것 같다. 중국하고 만약 갈등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양자 컴퓨터 어쩌고 움직이는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움직인 게 이제 마이크로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제가 가진 종목이 어제 제가 주력으로 했던 게 그거니까요. 어제 제가 가지고 넘어온 종목이 유신하고 위드스 제약 국제약품인데요. 유신은 시장이 좋아지면은 한번
그 급등 나올까 싶어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 봤는데요. 오늘 시장이 무너지니까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밀리는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지지선 깨고 내려가 버렸으니까 손절했습니다. 제가 33,200원인가 33,000 거의 뭐 버티다가 정말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33,200원이네요. 200원에 정리했습니다. 이건 당분간 이거 왜냐면 건설 쪽의 테마 종목들이 보시면 좀 다 밀리고 있죠. 이거 지난번에 들어올렸을 때 그 이유가 요 SY하고 요 들어올렸을 때 이유가 코롱 글로벌 우선주 땡겨 올리면서 세력들이 장난치려고 코롱 글로벌 우선주 상한가 땡기면서 코롱 글로벌이 급등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딸려 올라갔는데요. 이 코롱 글로벌이 다시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뭐 히림을 비롯한 한미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밀리는 거하고 똑같이 다 따라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반등해서 다시 되돌아 올라오면 그때 잡자 그런 의미로 오늘 지금 그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 한 종목에 제가 목숨 걸 리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중에 위더스 제약하고 국제약품인데요. 오늘 국제약품이 그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제 너무 많이 올라온 이 피로감 때문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끌어올리다가 쭉 밀려가지고 하루 종일 아래쪽에 있다가 마지막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현재 50만원 50만원 돼서 25만원 더 잡았다가 아침에 올라갔을 때 다시 25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50만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팔고 나서 다시 잡아놓으니까 이 수익률이 좀 줄었는데 실제로는 이 어제 잡았기 때문에 국제약품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뭐 티가 안 나 보이지. 일단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로 그대로 국제약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그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이코플라즈마의 가장 대장격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위드스 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0만원을 오늘 그 원래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위에 올라갔을 때 계속 그 이익 실현했다가 그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익 실현 쭉 끊어서 하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잡아갖고 현재 마지막 종가에 200만원 맞췄기 때문에 현재 결과적으로는 200만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수익에 이 22만원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럼 대부분이 위더스 제약 수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내려와갖고 여기서 다시 또 추가 매수해갖고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200만원을 맞췄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더스 제약이 그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한 그 약을 생산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개인적으로 대장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 윗꼬리를 자꾸 달다 보니까 매물이 나와가지고 오늘 세력이 이거 상한가 끌어올리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쫙 당겨올리려고 그랬는데 이 매물에 못 견뎌가지고 뒤로 약간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플라즈마가 계속 뉴스가 나온다면 위더스 제약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을 200만원 제가 지금 그 한 종목의 최고치 비중을 200만원으로 잡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안 잡을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종목당 많이 잡았을 때 200만원 그 다음 처음에 그 초반에 들어갈 때는 한 50만원 정도나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확 질러갖고 풀배팅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선발대로 한 50만원 잡아보고 그 다음에 또 괜찮다 싶으면 추가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200만원 현재 최고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경보제약은 50만원 잡았습니다. 얘는 그 진통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비마약성 진통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한동훈 테마주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쪽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따라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유품이 위로 올라가면 반응을 바로 붙여서 반응은 안 하는데 그래도 반응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50만원 현재 오늘 담았고요. 경고제약이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추가로 매수한 종목은 요건 조금 더 길게 보고 그 선발대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잡았냐면 대성미생물하고요. 대성미생물하고 그 다음 이글벳하고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하고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았습니다. 요거는
그겁니다. 원래는 대성미생물은 그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이었고요. 여기 급등할 때 소 무슨 그 병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원래 돼지인데 소 뭐 병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갈 게 없으니까 얘가 그냥 막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돼지입니다. 돼지 열병 때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돼지 쪽인데 조류독감은 실제로는 제일바이오하고 이글벳하고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인데요. 제일바이오는 거래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고 최근에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가에서 오리 농장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3월달까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한 60군데 정도 번지더라고요. 번지는데 문제는 이 조류독감이 사람들한테 체감을 별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확산하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는데 조류독감이 아무리 늘어나도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류독감 60몇 군데 번졌는데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재미는 없지 싶은데 이번에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옮겼다는 뉴스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고양이인가 개가 그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갖고 전염 감염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듯이 동물도 지금 그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움직이면 보시면 약간씩 돌리고 있죠. 뭔가 뉴스 나올 때마다 뜨석뜨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 종목 잡았습니다. 이글벳 50만원 잡았고요. 대성미생물 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진바이오텍은 왠지 느낌이 좋아가지고 얘는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은 대성미생물, 진바이오텍, 이글벳 이 세 종목은 조류독감이나 동물 그 질병 이런 쪽으로 해서 신규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이고요. 그다음 오늘 그 대장격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한국파마입니다. 이게 마이크로플라즈마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건 세력이 당기면 그냥 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뒤에 따라 올라간 게 녹십자 MS. 이건 진단키트 쪽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경남제약이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빈대 나왔을 때 빈대 키티제를 해갖고 뜨쓰는 종목인데 이 레모나죠. 그래서 목이 아프면 레모나 먹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유는 혹시 아시면 댓글 주십시오. 얘가 왜 상한가 간지 모르겠는데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 쪽인 수젠텍이 여전히 대장으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얘가 원조 대장이죠.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호흡기 관련한 메가이시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마이크로플라즈마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종목이고요. 이건 아직까지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수젠텍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 종목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죠. 순환매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처럼 한국파마 같은 이런 종목이 그냥 쫙 당겨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스 제약에다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위드스 좀 약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일단 이왕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진단키트 쪽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코로나 때의 경험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 확산할 때 뭐든지 간에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 중환자가 많이 나오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니까 메가이시스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왜 좋게 보느냐면 중국에서 확산이 많이 되고 대만이나 인도 쪽도 확산이 되어갖고 그 위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만은 지금 소화질병이거든요. 소화 쪽에서 확산이 됩니다. 어른 쪽으로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질병청에서 코로나 때처럼 환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걸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 이상으로 환자가 나오면 위기 단계 뭐 이렇게 해가 경보를 발령하는데 지금 소화가 걸리니까 소화가 여기에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만 모아놓고 보면 엄청난 그 환자가 막 늘어나갖고 위기 상황인데 전체 인구로 해서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다는 얘기죠. 비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질병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소아과하고 이런 의사단체에서 정부에서 뭐하고 있노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의사 쪽에서 경고 발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겨울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한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테마 쪽이니까. 그리고 이건 시장이 밀리고 있다는 것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시장이 좋아졌다면 돈이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거든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우량주 다 던져버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서 반도체, 로봇 전부 다 던져버리고 어제 올라갔던 포스코 퓨처도 던져버리고 이제 그 돈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쪽으로 면할 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댓글에 PC 디렉터 뭐 좀 느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봐도 조금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드론 쪽이나 뭐 이런 쪽이라서요. 현재 테마에 잘 안 맞아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그 독감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무거웠어요. 제가 단타를 하기 때문에 운영주 매매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이거 잡아가지고 뭐 비중을 높여가지고 잡아갖고 길게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타로 그냥 그 소액으로 200만원 가지고 그날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급등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락 나오는 이런 종목을 하다 보니까 종목은 맞는 것 같은데요. 움직임이 좀 작아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